저에게 상담 오시면 대부분 소송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안 될 텐데요. 그렇지만 굳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까지 이걸 창출한 건 빌사보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사보 대표 송원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이 원상회복인데요. 오늘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원상회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달콤 살벌한 체변의 최주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변호사님, 상가 원상회복 분쟁과 관련된 법률 상담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이런 원상회복이라는 게 어떤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겁니까? 원상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임대차를 시작할 때 원래의 상태로 회복을 하라라는 임차인의 의무이고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이제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이 다시 안 볼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것으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 앞에도 보면은 원상 회복을 한다고 해서 이 콘크리트가 노출 다 되도록 다 철거를 하더라고요. 과도한 원상 회복을 이렇게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사례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콘크리트가 있는 상태 그대로였고 임대인이 굳이 그 상태로의 원상 회복을 원한다면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을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정도 새로 해준다든지 바닥도 이렇게 새로 깔아놨다면은 이거는 유익배라고 해서 집주인한테 오히려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천정의 마감이라든지 바닥의 도장 역시도 임차인이 본인이 필요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원래의 상태, 노출 그대로를 원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제 원상 회복 소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도 있나요? 아파트의 경우에 새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분이 전세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임차인은 그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4년을 지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1살, 2살, 3살 무렵에는 뭐 벽에 낙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4년이나 지내면 어딘가는 파손이 생길 수도 있죠. 퇴거를 하려고 하니 임대인이 새 아파트에 들어왔으니 새 아파트 그대로 돌려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원상회복이라고 할 때 보통 일상적인 사용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손상마모, 네. 법률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손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흔적인 거죠. 다만 문이 부서졌다거나 크레파스로 막 이렇게 색칠을 하는 부분은 배상을 해주는 게 맞아요. 예, 바닥재가 뭐 뜯겼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은 맞지만 도배지가 색에 바랬다거나 바닥에 어느 정도 물건 자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사용감에 따른 손상마모여서 네. 이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적에 이거는 분명히 손해를 끼쳤다. 네. 라고 생각하면은 세입자가 변상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생활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집주인은 이것도 원상 회복해라 이런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저도 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때인데 그 마루를 전체 시공한다고 해도 몇백만 원일 건데 변호사 수임료는 그 몇백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게 약간의 스크래치나 일상생활 마모에 대해서 결국에는 소송을 가면 감정까지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감정인이 오시고 하는 비용 전체적인 소비용을 생각하면 어느 한쪽이 약간은 양보를 하는 게 합리적인 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합리적인 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좀 불리하죠. 네. 임차인은 임차라는 게 만기가 있고 네. 또 다른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그런 사건도 제가 예전에 한 적은 있는데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이고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는 건 감정 싸움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변호사이긴 하지만 저에게 상담 오시면 대부분 소송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안 될 텐데요. 그렇지만 굳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까지 이걸 네. 창출한 건 네. 이제 상가는
원상 회복이라든지 분쟁의 강도가 훨씬 더 크죠? 상가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했던 사례는 원래는 공실이었지만 그 전에 세입자분이 있으셨어요. 네. 그 전 임차인이 공실을 임대를 하셔서 천정부터 모든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마침 동종업인 학원을 하시려는 분이 권리금을 주지 않으신 상태로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네.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내가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받았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해서 나가려고 하자 임대인이 완전 다 철거해라 네.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원상회복이라는 건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인 거지 원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시설을 제가 돈 주고 샀다면 그 원상회복 범위까지도 제가 이어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가 원래 받았던 상태 그대로 남겨놓고 간다라고 해서 승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원상회복의 범위에 있어서 집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내가 입주할 상태의 원시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처음 지어졌을 때의 상태까지 회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 마모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딱 이게 원상회복에 있어서 유의하셔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이런 원상 회복에 대한 소송을 가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입주할 때의 상태를 남겨놓고 사후에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 증거를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동석하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특약사항에 꼭 적으시고 구두 약정도 약정이지만 나의 기억도 왜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바가 있다면 카톡이든 문자든 계약서든 다시 한번 남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입주를 한 이후에 수도 배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되면 그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사후에 분쟁을 만들지 않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계약 만료 시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바꿀 수는 없나요? 그건 사실 민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요. 네. 다만 향후 상호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요 한 문장이면 나중에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네. 남겨두는 게 아주 중요한 거네요. 우리가 상가 임대차에서 원상 회복이라는 부분 예방과 또 계약 체결 시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관한 꿀팁을 알아봤습니다. 이미 원상 복구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반복 시청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최주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사부 대표 송은배였습니다.